저는 2018년 대법원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상갑 변호사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현재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의 방향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직접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현금화 명령 재판 지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입은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사이에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나라의 협상이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박정희 정부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 61년에 쿠데타로 집권하고 63년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정통성 문제가 제기되자 박정희 정부가 그 해소를 위해서 1965년에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합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졸속적으로 10몇 년 동안 합의되지 못하고 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지금도 이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965년에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시적으로 합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1990년대 중반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 사과와 배상 요구가 이어져서 오늘에까지 계속 미해결인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과거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원칙에 따라서 바로잡지 못한 채 1965년에 그렇게 미봉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제3자 대의 변제와 같은 편법적 방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봉합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 언젠가 다시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또다시 한일 간 협력적 미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 정부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한일 관계를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한 해결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있습니다. 유엔이 2005년 12월 16일 총회에서 반인도적 불법행위 해결과 관련한 원칙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원칙에는 첫째, 반인도적 불법행위 또는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것. 둘째,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실시할 것.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기록을 보존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완전한 해결이 된다는 것이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한일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주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법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두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적 해결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 관련 역사적 사실의 인정과 관련해서 이게 널리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한국 법원과 일본 법원까지 모두 당사자들의 그와 관련된 주장과 증거조사 결과를 거쳐서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문인데요. 나고야 고등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동원, 노동행위가 모두 강제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에 명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양국 사법부의 최종 결론은 다릅니다. 최종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미에 대한 해석 때문에 달라진 것이고,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 사법부 모두 이 동원과 노동이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부는 이 두 나라 사법부에 이러한 공통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그중 공통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해결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국의 사법부가 인정한 사실마저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제성 없다고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일본 법원의 판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단 한마디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 정부의 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의 사법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 즉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사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두 나라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제집행 관련 재판의 지연과 관련해서 아까 앞에 사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박서군 위원장님 등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한국 사법부는 이미 본안재판 심리 과정에서, 즉 2018년도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이 나기까지 그 과정에서 당시 대법원의 수건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강제동원 사건을 연계해서 정부와 딜을 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로써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사법부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이미 한번 범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집행 사건에 이르러서 또다시 사실상 정무적 고려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2차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은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 측면은 이미 본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심리가 있었고 이미 판단이 맞춰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이 판단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령의 피해자들이 오늘 또 할머니 나오셨습니다만은 법원에 찾아와서 재판을 장기 지연에 항의하는 이러한 집회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대체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결정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